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팀 김주환입니다. 우리도 챗 GPT를 활용하자라는 주제와 영업과 상담 내역을 유용하게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챗 GPT 이해하기. 둘째, 영업 상담 내역 검색 GPTS 만들기. 셋째, GPT 시연. 넷째,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능력을 갖춘 모델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 GPT는 채팅 기반의 GPT 모델로서 대화형 기반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PT는 크게 4.0 이전 버전과 4.0 버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3.5 버전은 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으며 GPT 4.0은 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특징으로는 3.5 버전은 텍스트만 입력이 가능하며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었으나 4월 9일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4.0 버전은 텍스트, 음성, 파일, 이미지 등을 입력하여 3.5 버전에 비해 성능이 약 10배 정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3.5 버전은 무료이고 4.0 버전은 $22의 비용이 들며 3시간에 40개의 질문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챗 GPT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챗 GPT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맥락 없이 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GPT 또한 충분한 맥락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일회성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질문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GPT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 대신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검색은 기존 웹에서 더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의 결과는 해당 데이터를 재생성하여 대부분이 동의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GPT를 사용해보세요. 일단 대략적인 키워드와 맥락만 제공해주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영업사원이라면 영업지역, 직군, 영업 대상 등을 알려주고 영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개발자라면 개발 언어, 개발 연차, 앱 기능 등을 알려주고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인터페이스로는 챗 GPT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해당 화면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통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역은 특정 기능의 GPT봇을 모아놓은 곳이고 해당 영역은 대화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파일 첨부를 통해 데이터를 첨부할 수 있고 대화 입력창을 통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챗 GPT 프롬프트란 인공지능 모델에게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을 입력받아 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지식입니다. 주요 프롬프트 작성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래 기법 중에 3개 정도만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할 지정 기법입니다. 해당 기법은 GPT 모델을 사용하여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기법입니다. 이 GPT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역할에 대한 대화를 생성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개발 기획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GPT가 해당 질문에 대해서 역할 지정 기법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두 가지 예시로 들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다음에는 해당 기법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카츠 프롬프트 기법으로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는 기법입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로는 지침,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이 있으며 해당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을 얻는 기법입니다. 좌측과 같이 지침, 제약 조건, 입력문, 출력문을 통하여 영업 지원 매니저에 대한 뉴스레터 형식 메일의 출력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출력문은 우측과 같이 GPT는 후카츠 기법을 이해하고 출력문을 통해 이상 네트워크스 B2B 전자상거래 뉴스레터라는 출력문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페르소나 기법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그 인물의 입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법입니다. 사용자의 연령, 성별, 직업, 관심사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서비스가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게 어떻게 흥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따라 저희는 페르소나 기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페르소나 총수는 3명이고 조건으로는 연령대, 직업군, 회사, 성별을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시스템 기획을 사용할 페르소나 3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고 각 페르소나는 연령대, 회사, 성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었으며 클린 플러스 플랫폼에 대해서 의논해보자고 합니다. 각자 한 명씩 클린 플러스 지급 플랫폼에 대해서 한 명씩 이야기해보자라고 질의를 던졌습니다. 우측과 같이 페르소나 챗GPT는 페르소나 수 총 3명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 관점에 제시된 의견은 해당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영업 상담 내역 검색 GPTS를 만들자입니다. GPTS를 로그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익스플로어 GPTS를 통해서 GPTS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운데 화면은 스토어 형식으로 다양한 GPTS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GPTS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네임은 GPT 모델의 이름을 작성하고 디스크립션은 모델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적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사용 방법 및 지침을 적는 것으로 GPTS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적는 것입니다. 컨버세이션 스타터스는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의 뜻으로 GPTS의 사용 예시를 적습니다. 지식 업로드 파일로 참고 자료인 샘플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해당 샘플에는 업체명, 사업자 번호 등 데이터 변화를 하였습니다. GPT에서는 업로드된 파일을 해당 사용자에게만 공유되고 파일 또한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되어 있으나 데이터가 안전을 위해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GPTS의 기능으로 웹 검색, 이미지 생성,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액션을 통해 API 연동 기능이 가능합니다. 앞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사용 방법 및 지침을 적는 곳이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하단에 샘플과 같은 문구를 작성해 놓는다면 지식 파일의 누출 및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해당 구문을 인스트럭션 제일 하단에 기입해 놓았습니다. 지시 파일을 업로드하여 GPTS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파일을 지원하며 최대 20개까지 파일을 등록할 수 있고 각 파일당 512메가의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인증 방식과 데이터 구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작성하여 해당 GPTS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GPTS를 생성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GPTS 이름과 상세 설명들 그리고 입력 예시에 대한 내용들이 초기 화면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MyGPTS를 만들기 위해서 각 단락에 대한 설명을 챗GPT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얻고 작성하는 데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성했던 GPTS를 시연하려고 합니다. 방금 만든 GPTS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전체 TM을 가공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GPTS를 만들 때 생성한 예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연하는 부분에서는 샘플 TM으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안점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은 CRM에서 검색했을 때와 생성된 GPTS에서 검색했을 때와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CRM에서는 검색 기능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를 생성된 GPT에서는 GPT 기능을 이용하여 좀 더 상세히 결과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 TM을 통해 업무 처리에 대한 과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 TM 내용 중에 지금 요청 기존제 메시지가 있는 최근 TM 내용 특권을 보여줘를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샘플로 업로드된 최근 TM 특권이 출력이 되는데요. 나름 보기 좋게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CRM 검색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TM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본다면 처리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GPT에게 TM 내용을 기반으로 처리 방법을 분석해 달라고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TM을 각각 분석하고 문제 인식과 더불어 처리 방법을 TM 내용에 맞게 분석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GPTS 분석을 통해 생성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입력 일자가 정당한 일자가 아닙니다라는 TM 내용 중 가장 최근 데이터 보여줘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샘플로 업로드된 데이터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TM 내용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해당 TM을 분석하여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도 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당 TM 내용은 한도 부족이라는 오류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휴면 계정에 대한 처리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휴면 계정을 포함한 TM 내용을 10개를 보여달라고 질의를 해보았더니 CRM에서도 동일한 10개의 TM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TM을 기반으로 휴면 계정인 TM일 경우 해결한 방법을 나열해달라고 다시 재질의를 하였습니다. 재질의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4가지의 해결 방법의 요약을 통해
처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엔 나오진 않았지만 프로젝트별로 휴면 계정 처리에 대한 방법이 달라 ESN 처리 방법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4대 보험 연계센터가 포함된 TM 연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TM을 확인하고 해당 오류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시 TM 10개를 분석하고 오류가 발생한 TM에 대해서만 자세히 분석해달라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TM 10개 중에 오류가 났던 TM 4개에 대해서 각각 오류에 대한 원인과 TM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다음 해당 오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